네,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는요, 2015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 강좌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회 지금 검정고시 강좌를 듣고 또 2회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2회부터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변화하고 지문이 많이 바뀌고 이론 변화가 무쌍하고 이런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잘 찾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만드실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검정고시 강의, 기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바람으로 선생님이 1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되면서 외부의 억압이나 강제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천하는 것, 요 지금 도덕적인 자율, 행동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바로 자율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달리 존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덕적인 행동의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이요. 도덕적 갈등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갈등 상황이 되려면 도덕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친구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어기고 내 거를 뭔가 챙기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2번, 어머니를 속이고 PC방에 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 말을 잘 따르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PC방에 가는 걸 버릴 것인가. 이건 다 도덕 문제죠. 4번,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할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데 나도 좀 누워있고 싶어. 그죠? 다 도덕에 관련된 문제인데, 3번, 햄버거와 팥빙수 중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요, 도덕적인 갈등 상황으로 보기가 어렵죠.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물론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도덕적인 갈등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이요.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현대사회 도덕 문제는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학자로 따지면 누굽니까? 이제 철학자로 따지면 니부어죠. 그렇죠? 그래서 니부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라는 건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사회적인 제도,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4번, 다음 내용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장 적절한 덕목은 무엇인가? 1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정의인데, 정의는 어떤 정의냐? 동양적의 정의. 동양의 정의에서는, 동양은 옳은 것, 그른 것. 그래서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 옳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재화의 정당한 분배 기준. 이거는 서양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서양은 경제적인 분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그 경제적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 제도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이 두 개로 미뤄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정의가 해당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고요. 5번, 다음 서술형 모범 답안의 문항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이 1회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롤스의 얘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롤스의 정의 원칙 중에서 문제에 제일 잘 나온다고 했던 제2원칙이죠. 이 원칙의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 얻을 수 있는 그 지위에 대해서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회균등의 원칙이었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전해줘야 된다라는 게 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 이렇게 두 개였죠? 자, 그래서 설명을 마저 보도록 하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에게 생활비 보조금 지급, 공공시설의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빈곤 무주택자에게 임대 아파트 우선적 공급 등이 1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롤스의 정의론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차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배려적 사고의 중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6번은요, 공부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잘 읽으시면 볼 수 있는 문제죠. 1번,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 배려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굉장히 힘들고 슬픈 사람한테 막 독서를 해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상처받아서 살고 싶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감정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 아,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고려,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게 4번이죠. 3번, 정보의 사실과 의견을 판별하는 능력. 이렇게 구분하고 뭐가 뭐 이렇게 맞는지 이런 건 오히려 배려적 사고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번은 3번이 되겠고요. 7번, 시민 불복종. 시민이 어떤 뭐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지 않는 거, 따르지 않는 것이 이제 시민 불복종인데, 이거를 폭력적으로 하면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그 불복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최후의 수단,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무조건 저항한다 그러면 이건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정당화 조건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이요. 8번에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나왔네. 그쵸? 가는 조선시대 추구했던 학식과 인품을 갖춘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건 바로 누굽니까? 선비죠. 그쵸? 우리가 선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 플라톤이 주장한 지혜, 용기, 절제의 덕. 그쵸? 머리, 그 다음에 뭐 가슴,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다리. 이 지덕체가 합일된 완벽한 인간을 플라톤은 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인이라는 건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선비와 철인을 짝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플라톤 잘 나온다고 이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밤낮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떠들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밤늦게 놀라서 시비를 넣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렇게 살인도 나고 막 폭행도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결국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면 너와 내가 입장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위층 사는 사람이 이렇게 그 아래층에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뛰고 있는지를 느껴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입장 바꿔 생각해봐. 2번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 그 다음에 10번이요. 도덕적인 판단 과정에서 비판 과정의 순기능. 자, 순기능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긍정적인 기능이다. 그러면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장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급한 결론을 예방할 수 있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는 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류 교정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고요.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건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없죠. 비판적 사고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이요. 시민 참여의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민들이 이제 어떤 그 정책 결정이라든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어떤 주인의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번, 물질적인 이해관계만 적극 개입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11번의 2번은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도덕적 자율성의 저의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도덕적으로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의지를 발휘한다는 건데요. 자유의지와 선의지는 도덕적 자율성의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저의 요인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답이 너무 쉽게 1번이 나왔고요. 2번 무지와 무관심의 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강제와 통제,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자율성하고 어긋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3번, 국가기원서를 주장한 사상가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이므로 국가의 발생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국가는 시민적 유대감과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선생님이요, 1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잘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플라톤의 제자이자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본성, 인간은 누구나 정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국가 형성에 이제 기반이 된다라는 관점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발음이 꼬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문제가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정치적 본성이 국가를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 13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 바로 도덕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스승은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어요. 이 소크라테스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게 바로 지행합일인데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사실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입장과 거리가 먼 것은 국가는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그 외의 일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국가 개입의 최소화. 그래서 개인을 어떤 자유롭게 보호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 혹은 자유방임주의를 지니고 있는 자유방임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경국가라는 건 국가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하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안, 국방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와 다른 게 바로 2번입니다. 적극적인 국가관. 이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국가의 개입을 최대화하는 게 반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야경국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국가들이 될까요? 복지국가. 여기가 작은 정부라면 얘는 큰 정부.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15번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지난번 1회차는 열린민족주의와 함께 다친민족주의도 나왔습니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봅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나머지 사람들도 다양하게 포용하고 개방적인 이 관점은 열린 민족주의죠. 그래서 15번은 1번이 되겠고요. 16번 정의로운 사회제도에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요. 갈등도 조정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4번 특정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요. 정의로운 사회 제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6번 4번이 되겠고요. 17번. 이것도 1회치 때 선생님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자, 로고스를 우주와 자연, 인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로 보면서 정념이 없는 마음의 상태, 부동심 유지로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자연 및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여기 키워드 하나 더 추가하면요. 이성을 중시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죠. 그래서 3번 스토아 사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부동심이라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18번. 한민족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민족 공동체는요,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지니고 있으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분단 국가로서의 어떤 분단 극복의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1번.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레 현상을 유지한다. 점점점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건 나쁜 방향이죠. 그래서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이 되겠고요. 19번.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네가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요,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어디 가서요, 내 권리만 주장하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그것은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한다. 요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20번이요. 다음 사라에서 나타난 갈등의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우돌에 대한 존경심을 중시하는 어른들과 또 개인의 자유, 권리를 대한 중시하는 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이 갈등,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세계 시대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생각, 의식이 넓어져야 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민족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2번,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화됩니까? 아니면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그 20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한 냉전, 종식이 되나요? 종식이 되죠. 그래서 2번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타인과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도덕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당연히 너를 이해하고 너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 또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다음에 이상사회를 주장한 사상가는 이 이상사회에 대한 문제도 꼭 하나씩 나오는데요. 유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도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불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어떤 이상사회를 주장하고 혹은 어떤 사상가가 어떤 이상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이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공유제 사회, 아주 노동 자체, 생산 자체를 평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6시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유토피아 사회. 선생님도 이러고 싶습니다. 일은 6시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를 즐기고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그걸 주장했던 사상가는 바로 토머스 모어죠. 23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 24번이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불교의 기본 정신은, 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 중생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그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역시 기뻐하고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나도 역시 슬퍼하는 어떤 그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인하고 의는 어디에서 강조합니까? 유교에서 강조하고, 무위는 우리 도가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청렴은 선비, 그래서 청렴 결백한 선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판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고르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요, 항상 주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주제가 뭐냐면 정보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은 좋은 것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봤더니 니은에 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물 남용에서도 보시면 남용이라는 건 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가 넘치게 사용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막 루머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부정적 영향에 쭉 봤더니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이 팽배. 이거는 부정적인 게 맞고요. 정보 격차로 경제적 평등 확대. 요거는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 옛날에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늦게 알았어요. 방송 자체도 지역 방송과 중앙 방송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 다 발달해서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인터넷이 뚫려 있다면 선생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위치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지금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도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보시면서 이 정도면 할만하지? 라는 생각 많이 갖게 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른 강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